자, 여기에 한 평면상에 뭐 진공이고 뭐 다른 조건들은 다 없다고 치자. 한 평면상에 라지 큐 플러스 큐 전하가 이렇게 원 모양, 원주상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다 있어요. 있는 걸 좀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서 일정한 반경, 라지알이라고 그랬던가? 라지알 반경의 원주 궤도 속에 일정한 간격으로 플러스 전하들이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 있습니다. 얘들이 대충 이렇게 그렸지만 아주 그냥 빽빽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각자 플러스 Q라는 전하를 가지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다가 일단은 마이너스 전하로서 Q쿨롱, 스몰 Q쿨롱짜리를 갖다 놓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잘 놓여 있는데 가운데에 음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얘가 받을 알짜 힘은 얼마 되겠니? 별 생각 없이 0N 되겠죠? 여기 있을 때 이게 당기는 힘이나 저게 당기는 힘이 일단 상쇄될 거고 요게 당기는 힘끼리 상쇄 하다 보면은 알짜 힘은 일단은 0N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어지간하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저 음전하에 빛이 와서 광자가 와서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면서 좀 빛이 이렇게 튕겨나가고 파장 변하면서 얘 튕겨나가면 이쪽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효과. 물리학 원 공부하는 친구들은 뒤쪽에 약간 그 양자역학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실험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조금씩 다른데 얘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앞에하고도 또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꼭 구분하시고요. 앞에 어디 그 뭐 원자 모형 얘기할 때 톰슨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런 거랑 광전 효과 실험, 컴퓨터 효과 실험, 아들 톰슨의 실험, 전자선 회절 실험, 데이비슨 점호의 실험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도 내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할 시간은 지금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 자, 광자가 이렇게 날아와서 진동수 F짜리로 볼 수 있을 빛의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하 F니까 이걸 얘한테 일단은 100% 전달한다라고 그러자.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받은 입자는 진동을 갑자기 하고 막 온도가 올라간 효과 이런 것들을 더 낼 수도 있지만 몰라. 그냥 내가 흡수한 에너지가 나의 운동 에너지가 되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쭉 튀어나와. 한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벗어나서 이 라지 Q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모여있을 이 평면으로부터 툭 튀어나와서 이쯤 오면은 그러면 이때 받을 힘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어느 방향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알짜 힘이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원주상에 라지 Q짜리들이 있는데 딱 가운데 있던 애가 요렇게 가면 이번에는 얘랑 얘는 거리 이제 여기 원뿔이 만들어지니까 그 모선 길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이 힘이 이쪽으로는 상쇄되면서 이쪽으로만 남을 거고 얘네들도 이렇게 당기는 게 이쪽 방향으로 상쇄되고 이쪽만 남을 거고 남을 해가지고 결국은 입자가 튀어나간 지점에서 받을 알짜 전기력은 정확하게 원래 위치 방향으로 이렇게 복원력처럼 가해지게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체가 가고 있는데 최초 속도가 있었는데 그런 힘을 받으면서 가다 보면 점점 느려지겠다라는 얘기고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느려지다 보면은 이제 0m/s가 된 이후에 그때도 힘은 받고 있는 거니까 정지해 있다는 것하고 알짜 힘이 0이다 아니다는 요거를 문제에서 설명할 때에도 풀이를 할 때에도 엄밀하게는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해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같은 문제를 풀어서 결국에는 등수 싸움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나랑 똑같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분신, 쌍둥이, 도플갱어들을 평소엔 만날 일이 없지만 나하고 똑같은 성적과 공부 수준이 돼 있는 학생은 시험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쟤는 공부 잘해 보여. 얘는 문제 잘 풀 것 같아. 쟤는 좀 못하게 생겼는데 하는데 똑같은 시험장에 똑같은 학과 지원한 학생들 모아놓으면 얘네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거 다 맞고 똑같은 거 다 틀려요. 그래서 답안지에 전혀 학생 간의 차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다 맞고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에서도 순위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합격생을 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는 좀 그런데 근데 얘가 이런 건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했잖아. 얘는 그거는 제대로 말은 하긴 했네 하면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나는 용어 같은 거 벡터, 스칼라 구분 잘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제대로 썼어. 근데 얘는 대강대강 했는데 답은 똑같아. 그럴 때 그냥 둘 다 붙어라. 둘 다 떨어져.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하잖아.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조금이라도 잘 썼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미세한 차이도 조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물체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라 그래서 알짜임이 0뉴턴인 건 아닙니다. 쓸 때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물체는 속도가 0이므로 알짜임이 0이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의 경우에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물체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 나눠준 겁니다. 피스톤이 정지해 있으므로 얘가 받는 기체에 의한 힘, 탄성력, 중력의 합력은 제로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열이 가해지지 않고 있을 때 피스톤은 계속 정지해 있으므로가 아니라 계속 정지해 있으므로 내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힘들의 알짜임이 0뉴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이게 띠용 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요거 계속 합시다. 점점 느려지는 식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원뿔 형태의 모선 방향으로 받는 힘들의 합력은 인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가지고 순간 정지를 했다가도 알짜임은 있기는 있으니까 이제 돌아올 차례다. 어떤 광자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최초 속도 가지고 날아가긴 했으나 그래서 가는 중에는 느려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정지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 요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가 어떤 진동수에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쏜다면 이들로 다시는 복귀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탈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탈출했는데요가 아니라 이 공간상에서 이 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탈출이라고 한다. 지금 문제에도 또 써 있습니다. 보충해서 써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될 것 같니? 꼭 안 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왜? 어떤 물체가 아무리 멀리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전기력이라는 거는 또는 중력 같은 것들은 무한히 먼 곳까지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해진다고는 하죠. 그 크기가 약해질 뿐인 거지. 쿨롱 모션 K R제곱분의 QQ니까 R이 거의 뭐 수천 광년, 수만 광년 되더라도 살살 땡기긴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되겠지 해도 좀 와 그러면서 살살 계속 땡기고 있다고. 끈질긴 놈. 그러면서 언젠가는 알았다.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특정 지점까지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탈출,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을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어떤 경우라고 돌려서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를 돌려서 생각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여기 뭐 부산이나 울산 뭐 이쪽 출신 있나? 요즘엔 조금 안 그렇다 그러는데 부산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다가 뭐 남자하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다가 우리 헤어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순화해서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서 막 사귀다가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런데요? 네, 밥 먹고 데이트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깔깔대다가 안녕 그런 다음에 오빠 우리 다음에 언제 봐?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런데요? 내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첫눈 올 때 보자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래? 다시는 보지 말자는 얘기죠. 그죠? 우선은 뭐 눈이 거의 안 온대요. 그죠? 누가 헤어지자고 그랬니? 마음 아프게? 첫눈 올 때 보자. 근데 그날은 안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헤어지라고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가 항상 얘한테 끌려서 느려질 거다가 어떻게 다시는 언젠간 정지해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그렇기는 해. 맞아. 그런데 영원히 안 돌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0m/s 나 다녀올게, 여기까지 다녀올게 라고 할 지점이 어디면 되겠어? 그 지점이 여기부터 무한대 떨어진 지점이면은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오긴 올 거지. 갑니다. 가는데. 자, 잠깐만, 너 어디 갔다 올 거야? 저기 무한대 지점이 있어요. 거기 다녀올게요. 그래. 무한대라는 지점에 어디 대학 이름인가? 아무튼 무한대라는 지점에 다녀온다 그러면 조심해서 갔다 와 그랬는데 안 와. 야, 너 어디 있냐? 무한대 지점 아직 도착도 못했니? 아직 도착도 못해. 한참 남았어요. 그래. 아무튼 조심해서 갔다 오고. 야, 왜 아직도 안 오냐? 아직 무한대 지점 안 왔는데요. 갔다 올게요. 그런데 아직 거기를 못 찍으니까 무한대 지점 못 찍잖아. 그러니까 다녀오긴 할 건데 돌아가지는 또 않게 되는 결론적으로 상황이 되겠다. 얘가 무한대 지점까지 갈 수 있을 상황의 최초 에너지를 가진다면 그게 바로 탈출했다라는 뜻이 되겠다. 자, 그런데 요거 봅시다. 지금 물체가 이 지점에 있었을 때 주변에는 플러스 Q자리가 N개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들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모여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오른쪽 여기 이 평면을 벗어날수록 얘네들이 가는 이 물체한테 이것들의 알짜 힘이 해줄 일은 전기력, 알짜 힘이 할 일은 이게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 멀어질 때 점점 양수값으로 커져요? 음수값으로 그 크기가 커져요? 음수값으로 계속 증가를 하겠죠? 자, 이게 알짜 힘을 아무튼 이쪽으로 받아. 근데 물체는 느려지지만 요렇게 갈 거야. 이쪽으로 가해지는 전기력, 내가 받을 전기력에 의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2를 받는다면 음수값의 1을 받겠다. 마이너스 1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내가 받을 쟤들에 의한 1이 이렇다면 자, 아까 그 얘기입니다. 나와 우리들 사이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증가하겠죠? 점점 양수값으로서 증가를 계속하겠다. 나의 운동 에너지는 니들이 한 일만큼 이쪽으로 하는 이 힘이 가지는데 이쪽으로 가는 만큼 내가 받을 일은 마이너스 얼마 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건데 그 대신에 내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 왜 그래? 그랬더니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 거거든 이라는 식으로 통장 간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얘는 뭐 공기저항 없고 진공이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전기력만 만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 감소하지만 그 일만큼이 결국엔 포텐셜 에너지 증가로서 마이너스 값의 1이 포텐셜 증가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쭉쭉쭉쭉쭉 감소하기는 하는데 포텐셜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속도가 0일 지점이 되면은 자, 이게 이런 상황이죠. 운동 에너지 통장에서는
운동에너지 통장에서는 최초 운동에너지가 이거였는데 포텐셜 에너지 통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 아무튼 얼마가 있었는데 운동에너지는 2를 마이너스 값을 받으니까 계속 줄어들 거야. 그 줄어든 만큼의 이건 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마이너스 값으로서 받은 일이 여기에는 쌓이게 되겠죠. 쌓이다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정지한 다음부터는 돌아와야 된다. 순간적으로 정지,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돼버리면 원래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될 만큼 통째로 포텐셜 증가한다 그랬다.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곳까지 가면 그 위치까지 가면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지. 자,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문제 푸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결론. 원래 내가 가졌던 운동 에너지만큼 원래 포텐셜이 이만큼 있었다 치고 그만큼 증가한 곳을 찾으면 그 위치에 대해서 포텐셜이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고 조사해 봤더니 무한대가 나와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탈출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최초의 운동 에너지가 최초 속도에 의해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올 건데 최초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0인 것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포텐셜 에너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포텐셜 에너지로서 증가한 상태의 에너지는 바로 위치로서 무한대 떨어진 지점이에요 라는 조건을 마지막에 하나 더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최초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지. 최초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제시문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미리 알고 있지는 아마 않을 걸 하는 전제하에 제시문에서는 제시문 4쪽에 나온 나에서 이것을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며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KE, KE는 쿨롱 상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고 R분의 QQ로 주어진다. 이게 원래는 KR분의 QQ인데 여기에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이면서 라지 Q나 스몰 Q는 각각의 전하량의 크기만 나타내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두 전하, 양전하, 음전하, 라지 Q 마이너스 스몰 Q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라지 플러스 Q, 스몰 마이너스 Q인 것이 사이의 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R이었을 때에는 얘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K 쿨롱상수 R분의 라지 R이죠. 라지 R분의 Q 줄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둘 간의 관계. 그러면은 여기 반대쪽에도 뭐 하나가 있겠죠. 플러스 Q짜리. 자, 물어봅시다.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R이었을 때 뭐 이거나 저거나 대칭이네 그러면은 얘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와 얘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상쇄가 된다, 안 된다? 상쇄되는 거 아닙니다. 전기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 내가 너에게 가하는 크기와 방향이 방향의 반대로 크기가 같으니까 상쇄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스칼라량인데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내가 너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또 똑같겠죠? 인데 이거는 이쪽 방향이고 이건 이쪽 방향인데 아예 똑같이 생겼으니까 상쇄 이게 아니라 난 방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어진 숫자일 뿐이다. 얘와의 관계에서 포텐셜, 얘와의 포텐셜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얼마 더하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구해줘야지 된다고. 스칼라량이니까 당연한 연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해가지고 총 n개가 있어. 그럴 거기 때문에 최초의 마이너스 Q짜리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마이너스 n 전하량의 크기만 q라고 한다면은 n k r분의 qq요 라고 쓸 수 있겠다. 마이너스 값의 에너지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의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마이너스 13. 갑자기 생각이 나냐?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냥 붙이잖아. 뭐 그냥 그런 겁니다. 선생님 에너지가 어떻게 0보다도 작을 수가 있어요? 원래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이상한 편견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요. 다음 내가 원래 나의 포텐셜 에너지 자체도 뭐 음수값이긴 하네요. 음수값이 0은 아니었는데 어디까지 가면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시 그린 거예요. 얘들은 여기 원주상이 그대로 있는데 얘가 이런 데 가면은 각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쓸 때 이 길이를 써야 되기는 하지. 요 길이가 L이라면 R제곱에 L제곱의 루트 값에 다시 요거 분모에다 넣어서 써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이런 비스듬한 거리들의 총 길이들이 다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때의 요 길이가 뭐 L 된다라고 친다면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의미로 마이너스 n k L분의 QQ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그죠? 됐네요. 최초고 나중이야. 최초 마지막 에너지 값이라면은 최초 나중 값의 차이만큼의 크기가 최초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바닥으로 될 때, 0으로 될 때의 변화량과 같으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서 최초 값을 뺀 것이 이제 이렇게 운동 에너지, 최초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되겠다. 라고 하자. 여기서 요거를 빼자. 마이너스 n, k, qq에 마이너스 그냥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거에서 저거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L분의 1 빼기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 크기예요 라고 할 수 있겠네. 그게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제로로 떨어질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이겠다 하면 되겠네. 그런데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L까지 갔다 올게 그랬는데 내심 L 어디 갔다 온다 그랬어? 무한대전 갔다 온다 그랬죠? 나 무한대전 갔다 올 건데요. 그냥 대입해버려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이게 제로 나와버리네. 제로 나와버리니까 NKQQ 마이너스 R분의 1만 나오니까는 NKQQ 그냥 R분의 1 해가지고 무한대라는 거리 관계가 들어갔지만 되게 유한 확정값의 깔끔한 숫자로 그냥 나왔네.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V값은 얼마냐? 이항에서 루트 씌워주거나 그런 V값, 운동에너지를 갖게 하기 위한 어떤 진동수의 빛을 쬐어줬어야 되겠느냐? 루트 씌우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이 것에 대해서 요런 진동수의 빛을 쬐어줬으면 되는 거다라고. 광자의 에너지를 100% 최초 가만히 있었던 스몰 큐 쿨롱짜리가 마이너스 스몰 큐 쿨롱짜리가 흡수를 해서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을 했으며 그게 가면서 다른 힘 받지 않으면서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겪었다면 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식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플랑크 상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네. 맞아요.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은근히 재심에서 이런 걸 가르쳐줬네? 어떻게 쓰는 게 모르겠는데 맨 밑에 총 전기 포텐셜 에너지 하면서 이런 것도 나와 있네 하면서 탈출한다는 것은 다시는 평면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되돌아와야 될 텐데 무한대 지점까지 가겠다 이런 것까지 일단 생각을 했다면은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다 써주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식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니? 여러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그 쓰기 시간에 문제 풀어보는 거랑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 받고 이거 뭐 수리논술하고 같이 뭐 시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익숙한 개념이거나 풀 줄 아는 거 아니면은 이게 뭔 말이야? 처음 듣는 말인데 근데 대충 이렇게 하면 답 나오겠네 하면서 일단 풀어놔 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됩니다. 하다가 오이씨 이거 뭔 소리지? 딴 거나 풀자. 그래서 넘어가고 해당 문항에 대해서 백지를 내고 나요. 1-1 풀고 이건 뭐지? 하면서 이거 뭐 어영부영 하느니보다는 딴 문제 풀자고 3번 넘어가고 수리논술 문제로 다시 넘어가죠. 과학 포기. 그러면서 이쪽 가가지고 풀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다, 이 문제를 내가 알려줬다,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알려줬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일에너지 관계나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려운 푸시 그냥 역학적 에너지 쓸 때 같이 구하는 그거 MGH 이거 말고 에너지 전환 관계에서 그 주체가 다른 에너지 통장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약간 또 응용된 문제가 나오거나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도 좀 응용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안다고 해서 관련 문제들을 다 100% 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논리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아마 돼야 될 건데 저는 못 풀겠는데요 까지만 써도 항상 얘기하죠.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백지로 내는 친구들이 전국에는 굉장히 많다. 왜? 채점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풀라 그랬는데 나는 못 풀겠네. 풀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계산해서 풀어야지를 답안지에다가 써놓고 나온 애들도 많은데 좀 득점 가능한 것들 위주로 써놓는 답안지를 만들고 답을 못 맞춰도 정답이 맞았다는 전제에 채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 들어있으면은 일단 득점, 이 말 들어있으면 득점, 답은 못 맞췄네? 그거에선 득점 없음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뭐라도 쓰고 나와라.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공식 나와 있고 재심에서 언급했으니까 최초 상황에서 지금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구해야 될 것 같아. 최초에 마이너스 q-쿨롱짜리가 n개의 플러스 라지 q-쿨롱짜리 물체들, 입자들 사이에서 그 원주 딱 원 가운데 있을 때의 최초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nk r분의 qq다. 그 다음은 모르겠다. 백지 이렇게 써놔도 최초 포텐셜 에너지 썼네. 득점 하는 겁니다. 자,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애들도 그 정도는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풀 자신이 없으면 백지를 낸다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격하고 나오는 건데, 빵점들보다 2점 더 받아서, 여기에서 조금 덜 써서, 그래서 점수 모으고, 남들보다 가산점 된 것들 모아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논술이라는 시험의 특성을 알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야 되는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랑 똑같은 애들이 들어갈 거니까 내가 못 풀 문제가 나오기를 기도를 했더니 내가 못 풀 문제가 나왔으면 얘들도 못 풀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나는 못 풀 문제들을 뭐라도 써서 득점을 해내거든. 그거 가지고 합격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전하량이 각각 1Q, 2Q, 3Q, 4Q 하는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플러스 전화 치고 여기에다가 음전화 하나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 건데 그랬을 때 뭐 이상한 지점에 하나가 있을 때 나름 정점들로부터의 거리 RA, RB, RC, RD 이런 것들 엉망진창으로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특정 지점에서
A에 대한 포텐셜, A와의 관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특정 지점에서 B와의 관계에서 C, D와의 관계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4번 구할 수 있겠네. 얘기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고. 이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A와의 관계에서 A에 대한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 B에 대한 전기력의 포텐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며 그 값들을 각각 E, A, E, B, E, C, E, D라 그랬을 때 그 크기들이 얘와의 관계에서와 이것과의 관계에서가 일단은 같고 이거 C와 B와 D와의 관계에서가 일단은 같을 점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랬는데 특정 점에 대해서 두 개의 물체 사이 거리가 R이라 그랬을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K, R분의 QQ 쿨롱 법칙 생각해서 R 제곱분의 아닙니다 라고 써야지 되겠는데 이게 Q, 2Q, 3Q, 4Q다 보니까 얘와 얘에 의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같은 점이라면 일단 CD, B, D는 잊어버리고 그 점이란 요런 공식에 Q 또는 3Q를 넣었을 때 똑같으려면은 얘와의 거리가 1대3 되는 지점들이어야 되겠다. 뭐 정점 A와 C로부터 거리 B가 1대3인 점들의 모임 뭐 나와요? 요즘 교과서에서 빠졌니? 내가 수학 교과서는 그 단원 배치나 계정상을 잘 몰라가지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나옵니다. 정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일정한 비율이 될 지점들 예를 들면 1대3 되는 지점은 정점들 간의 1대3 내분점과 정점으로부터의 1대3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오게 되죠.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한 여기쯤이 중심 될 겁니다. 일단 얘들 AC 조건에 의해서는 이런 점들이 조건에 맞는 점들이구나 라고 하고 다음으로 역시 2Q짜리, 4Q짜리에 의한 어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같을 지점이라 그러면은 2Q에 의한 4Q에 의한 것이 같으면은 거리 B가 1대2여야 되겠다. 두 정점 사이 1대2에 두 정점 내분점과 1대2, 두 정점 1대2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은 이게 또한 여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될 것이다. 나름 이것과 나름 저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요것들 해가지고 이 원이 안 만나냐, 딱 접하냐, 겹치냐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딱 겹칩니다. 계산 일일이 해보면은 이 원의 중심 한 여기쯤 있고 이 원의 중심 한 여기쯤 있을 때 이래 가지고 만든 것에 반지름 합이 같게 돼요. 반지름 합이 중심 간의 거리하고 똑같아집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딱 한 점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 가지고 그 2번에서는 이렇게 되는 점의 위치의 개수를 구하라. 요거 A, B를 잇는 선분 조금 바깥쪽에 접점이 하나 나올 건데 요런 대로 딱 한 개 나올 거예요. 이게 절묘하게 딱 한 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거는 첫 번째 몇 가지 내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적당한 위치를 잘 구하다 보면은 A로부터 B로부터 C로부터 D와의 관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4개가 동시에 똑같은 에너지 관계에서 스몰 q에 대한 에너지가 A에 의한 B로부터의 C와의 관계에서 D와의 관계에서가 넷이 동시에 또 다 똑같은 지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얘와 관계에서 에너지가 뭔가로 같다. 예를 들면은 1줄 1줄이라서 같다. 여기는 또 2줄 2줄이라서 같다. 3줄 3줄이라서 같다. 뭐 이런 점들이에요. 5줄 5줄이라서 같다. A와 C와의 관계에서의 아무튼 뭐 우리끼리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 지점들이 요 지점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 의한 뭐 10줄 10줄이라서 15줄 15줄이라서 뭐 30줄 30줄이라서 같은 지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조건을 나름 만족하면서 어찌됐든 그런 점은
딱 하나 나오는데 요 ABCD는 요 사각형, 정사각형 바깥쪽에 하나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럴 건데 모두의 에너지가 다 똑같은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거리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은 점이 왜 없어? 어디 있겠지 싶은데 얘들끼리만 같은 점도 이 원주상해밖에 없고 얘들끼리만 같은 점도 이 원주상해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그게 겹치는 게 여기인데 여기에서 얘들 사이에 에너지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근데 계산해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은 점이 네 점에 대한 스몰 q의 각각의 에너지가 아예 똑같은 점은 아니에요. 자, 그거랑은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래 문제하고는 약간 변형이 된 거고 그 다음으로 자, 이런 지점은 없는데 마이너스 q라는 애가 받을 전기력이 전체 4개의 전기력의 합력이 0뉴턴이 되는 곳은 있어요? 없어요? R자 힘이 0이 되는 지점은 그러면 그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런 지점은 존재해요? 안 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요거 잠깐만 이거 듣다 보니까 이것도 갑자기 애매하네 싶죠? 그런데 요거는 있을 것 같지 않냐? 그죠? 자 봅시다.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A Q짜리 B 2Q짜리 플러스 3Q 4Q짜리가 이렇게 정사각형 꼭지점에 있게 되는데 뭐 정사각형 아니라 괜찮아요. 정사각형 꼭지점에 이렇게들 플러스가 있을 건데 자 먼저 뭔가 그런 마이너스 Q짜리가 받을 전기력이 0이 될 지점은 이 바깥에 있겠니? 바깥에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어딘가 바깥에 있다면 마이너스를 얘가 끌어당기고 끌어당길 거기 때문에 R점이 반드시 야, 이 안으로 좀 들어와 하는 데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깥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얘기한 그나마 A와 C에 의한 B와 D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고 그것이 중첩되는 외부의 한 점하고 전기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예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런 건 아니구나. 만약에 마이너스 Q짜리가 이 사각형 내부에 있다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요런 식으로 얘는 요런 식으로 당길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거리 크기 이게 분해 벡터 분해 가지고 잘만 맞으면 이게 싹 이렇게 가만히 계속 있을 수 있는 점이 R점이 0인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랑 진짜 있는 거랑은 다르죠. 이걸 대략적으로 그래도 확실히 있네 확실히 없네 경우에 따라 다르네 라는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약간 아이디어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외부에 있을 때는 아무리 요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받는 힘이 인력으로서 요런 식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반드시 안쪽으로 끌려가게 된다. 외부에 있을 때는 안쪽으로 이런 힘을 받게 되겠네요. 자, 안쪽으로 이런 힘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앙은 알 겁니다. 전하량이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약간 어디로 치우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다 치고 거기에서 약간 A쪽으로 특정 위치보다 A쪽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당기는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들한테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긴 한데 가까워질 수도 있긴 한데 얘에 대해서만 가까워지는 점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면은 얘들한테는 원래보다 멀어졌고 얘한테만 가까워졌으면은 나머지가 당기는 힘은 약해졌는데 얘가 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당기는 힘이 커져가지고 갑자기 일로 쭉 쏠려갈 겁니다. 그거는 나머지 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야. 뭐야? 밖에 있을 때는 안쪽으로 끌어당기게 했는데 어딘가에서 조금 벗어난 어디에서는 잘못하면은 야, 우리 거리가 너무 갑자기 가까워졌네 그러면서 이쪽으로도 가게 될 거야. 뭐 일종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힘을 받는 이상한 약간 뒤집어진 양상이 나타날 거야. 그렇단 얘기는 적어도 외부에서 끌려당겨진 안쪽에 어디 있었는데 얘한테 좀 가까이 가니까 뭐요? 그러면서 얘한테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인 양상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향할 힘들 사각형의 영역에서 안쪽으로 끌어당길 힘들이 작용할 영역이 있고 어느 점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어디 중간 영역 어디쯤에는 둘이 이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이건 뭐 밖으로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안으로 오라는 얘기도 아닌 어떤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진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도 안 해요. 뭐 임의의 점에서의 좌표를 뭐라고 하고 여기서의 힘 아이고야 이것도 분해는 언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건 약간 또 다른 얘기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안에 뭔가 어떤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했을 때 알짜 힘이 0인 위치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짜 힘이 0인 위치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 순간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 주변에 비해서 극대 또는 극소점이 됩니다. 극대점이 될 때를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완전이 아니라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하고요. 극소점을 안정 평형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생각하면은 요래 굴곡이 있는 어떤 경사면을 생각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 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알짜임이 0이 아니죠. 중력의 수직항력 하니까 이쪽으로 알짜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 있을 때는 중력의 수직항력 알짜임은 이쪽 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판판하면서 중력의 수직항력은 0이 될 지점인데 여기가 주변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점에서는 물체 여기다 놓으면 가만히 있죠. 알짜임이 0인 지점이다 라고 할 거고 여기는 여기보단 높지만 이 주변보다는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보다는 작은 지점 되면서 여기도 나름 에너지가 주변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지점일 겁니다. 극소점, 포텐셜 에너지 극소점으로서의 안정평형점. 근데 여기다가 잘 올려놓으면은 딱 이렇게 뾰족한데 잘 올려놓으면은 일단 알짜임은 0 되겠죠. 그럴 때 중력하고 정확하게 수직항력이 상쇄될 이런 점에서는 힘 알짜임은 0인데 불안정한 평형점에서 주변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극대인 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는 거는 여기 있다 치고 거리 알았을 때 이 기준으로부터의 방향에 대해서 또 분해
요거에 대해서 분해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할 필요가 없죠. 숫자값만 구하면 돼. 여기에서의 KR분의 QQ, KR분의 QQ, KR분의 QQ 해가지고 이 점에서의 포텐셜 총합은 이거다 라고 한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옆에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고 옆에가 더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근처의 점들은 델타만큼 이렇게 더 큰 영역을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보다는 다들 작다 아니면 다들 여기보다는 크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알짜임이 0이겠구나를 구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대학 미적분학, 뭐 대학 벡터 해석학, 뭐 대학교 역학 뭐 이런 것들 좀 더 공부하면 쓰는 방법이라서 여러분들 일단 소개만 해둡니다. 어쨌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물체가 받는 순간의 힘과는 약간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로 그렇지만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그게 증가하는 과정이냐 감소하는 과정이냐 또는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내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든 알짜 힘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포텐셜이 그때 0이기도 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에너지, 특히 일에너지 정리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포괄적으로 전기력 포함해서 앞에서 설명할 때 연력학적인 에너지들 관계나 일에너지 정리도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정 주제에 국한된 거 하면은 너무 그냥 이렇게 쪽집게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처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본 개념을 이렇게 좀 심화 있게 탑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문제 더 많이 보면서 이 물리 문제나 이런 것에 접근하는 그 시각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면서 아이고 이 3일 동안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도 하면서 논술에 대한 기본 쓰기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문제도 좀 과하게 시간 안에 풀기도 버거울 정도로 내주거나 설명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도 한 번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긴 했었는데 뭐 항상 아쉽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매일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뭐 내용이 어쨌건 간에 첫날 얘기했던 그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논술은 이런 시험이다. 그 성격, 합격, 불합격만 나뉘지 어중간한 불합격은 그냥 결시나 똑같다. 근데 그걸 경쟁해야 되는 친구들은 나랑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쉽게 나왔을 때는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풀어서 어떻게든 답안지에 득점 요소를 써라. 거꾸로 득점 요소가 아닌 것들은 쓰지를 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한테 손해다.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 기출문제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교과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그건 손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 나올 만한 주제들이 너무 모든 부분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수능처럼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약간 더 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쓰기만 해도 표현상 주의할 것들 몇 가지 좀 짚어준 것들이나 쓰기 요령 해도 여러분들 뭐 붙을 수 있으니까 논술에 대한 공포심이나 어떤 위축되는 그런 마음 없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채점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력이 조금 더 이제 윤택하게 답안지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질문하고 개별 질문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